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 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 또 봄비가 떨어지면서 벚꽃 엔딩이 너무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 뉴스에서 이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꽃이 안 펴서 걱정이다 이런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꽃이 만개했는데 비가 내리면서 꽃이 너무 빨리 져버리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벚꽃차 조금만 더 힘내. 네. 아직 때가 아니야. 응원을 보내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벚꽃 구경 못 가봤거든요. 이번 주말 다행히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요. 아직 꽃 구경 못 떠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에는 좀 벚꽃길 걸으면서 봄 기운을 좀 만끽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한솔 씨가 준비한 꿀잼 남도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제가 오늘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떠나고 싶어 한다는 낭만의 도시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즐길 거리도 먹거리도 아주 매력이 가득했던 그곳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꿀잼남도가 찾은 오늘의 여행지는 남도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바로 여수입니다. 너무 좋죠. 따스한 봄볕 아래 오늘 여행을 시작해봤는데요. 아기자기한 그림을 따라 걷다 보니 발걸음이 어느새 골목 끝에 다다르더라고요. 와, 저기 전망대구나. 높아서 진짜 잘 보일 것 같은데?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이곳은 그 옛날 대포를 쏴서 시간을 알리던 옥포대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돼서 전망이 아주 뛰어난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수를 정말 많이 봤었는데 저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여수 바다는 볼 때마다 항상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유독 봄을 맞으니까 여수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인데요. 언제 와도 또 누구와 와도 좋은 이 여수를 오늘 좀 더 새롭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수의 매력에 더 진하게, 더 깊게 빠지시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여행 가이드, 일일 여행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함께 가시죠. 오늘 가장 먼저 가볼 곳은 여수 여행의 필수 코스라 불리는 아쿠아리움인데요. 이곳이 봄을 맞아서 새롭게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나?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예. 들어서자마자 조금 바뀐 게 눈에 보여요. 그렇죠. 어떤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됐을까요? 예. 이 3월에 앞으로 오실 고객님들을 또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쿠아리움이 총 3개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포리스트관이라고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좀 표현한 그런 관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그 영화 아바타에 보면 그런 신비로운 좀 숲 같은 이미지로 해서 저희가 최신 전시 기법하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굉장히 좀 아마존 숲에서 몽환적인 숲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아쿠아리움에 또 가장 유명한 게 물속에서 연기하는 인어들의 그런 공연이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그 수조 앞창에다가 3D 홀로그램을 좀 같이 도입을 해서 좀 더 실감나는 그런 인어 공연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헬가 스탠첼이라는 영국 작가분을 모셔서 좀 전시를 했고요. 서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전시인데 저희가 여수 시민들하고 그리고 이제 여수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 작가분을 모셔서 예쁘게 전시관을 꾸며놨습니다. 그럼 달라진 변화를 직접 한번 느껴볼까요? 먼저 전시관을 찾았는데요. 와. 아마존 열대우림 컨셉에 아름다운 빛깔의 미디어 아트가 결합돼서 그런지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가 들더라고요. 네, 좀 미래 도시 같아요. 너무 예쁘죠? 네. 아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이렇게 계속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보이는 풍경도 그렇고 진짜 숲속 같아요. 원래 이곳은 아마존 민물고기인 피라냐와 해파리, 아로와나 등 특이 생물을 전시하던 공간인데요. 여기에 미디어 연출까지 더해지니까 관람 위주의 단순한 전시 형태에서 벗어나 더욱 생동감 넘치는 몰입감이 느껴졌습니다.
기존에 왔을 때보다 훨씬 이제 뭐 미디어나 아트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고 볼거리가 훨씬 더 늘어나가지고 또 계절에 맞게끔 된 것 같아서 즐겁게 관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아쿠아리움의 재미는 귀여운 해양 생물들이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다양한 녀석들을 보니까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곳곳에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대박. 우와, 가오리. 감사하면서 보는 그러게요. 맞아요. 귀여워. 가오리가 막 눈앞에 지나가고 서비스 해주고 갔어요.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다들 저처럼 아쿠아리움의 매력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맞아요. 네, 사진 포즈까지 취해주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또 이런 모습을 구경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너무 재밌다. 어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죠? 아, 공연 시작된다고 아까 들었잖아요. 더 새로워지고 특별해진 공연이 여기서 펼쳐지나 봐요. 오, 진짜 벌써 많이 모이셨다.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전 놓칠 수 없죠. 맨 앞자리 한번 사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아쿠아리움의 대형 수조 앞에서는 1시간에 한 번씩 수중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공연은 인어를 꿈꾸는 소녀의 이야기로 수준 높은 싱크로나이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차원 입체 영상 기술인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바닷속에 있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데요. 보고 있으면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을 것 같아요. 빠져들더라고요. 과연 관람객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까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연을 너무 재밌게 즐기더라고요. 아버님은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바닷속의 신비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신기했어요. 자, 그럼 이어서 여수에 가서 놓쳐서는 안 될 특별한 전시회까지 관람하러 가볼까요? 아쿠아리움에서 전시회까지 볼 수 있어요. 특별하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북적북적 모여 계신 거 보니까 작가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그 작품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시나 봐요. 헉, 이게 또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거랑 설명을 듣고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네. 저도 한번 껴보겠습니다. 운 좋게도 제가 여행을 간 날에는요, 이 런던에서 활동하는 헬가 스텐첼 작가가 직접 여수를 방문해서 통역 전시 해설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작가에게 직접 보면서 여기는 이제 너무 차 너무 좋죠. 관련된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제가 러시아 출생이긴 하지만 20살 때 영국으로 넘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아주 중요한 차 문화를 다뤄보았습니다. 헬가 스텐첼 작가는 세계적인 시각 예술가인데요. 이번 전시회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물에 재치 있는 아이디어를 더해서 창의적으로 작품화한 거라고 합니다. 작품들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와, 전시를 둘러보는데 정말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여수라는 도시에서 작가님이 전시를 개최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It feels amazing to be opening this 작가님이 exhibition in 한국말을 잘 Yeosu. 알아들으시네요. This is my third exhibition in South Korea and my first exhibition in this 작가님이 입고 city. 계신 And 옷도 그 when we arrived here 작품이 2 days 그려진 ago, 옷이에요. my family and I were amazed by the beauty of the seascape and also by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So it feels very 그 자리에서 special to be here and to be 그럼요. opening the show. 일상의 모든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헬가 스텐첼의 전시회. 과연 관람객들은 이 전시를 어떻게 감상했을까요? 소소한 소품들을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이렇게 작품들을 표현했다는 게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사고의 전환이랄까요? 그 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른 작품, 창작, 요거를 도출해 내실 수 있다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즐거움을 가득 채웠으니 이제는 배를 든든하게 채우러 갈 시간입니다. 빠질 수 없죠. 여수의 별미를 찾아서 도착한 곳은 음식 문화 특화 거리인데요. 이곳의 한 식당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나요, 나. 그냥 일단 보이는 봄철에 것부터 영양을 맛있게 봄철 드세요. 맛집 느낌 맛있는 나죠? 냄새가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오면 봄철에 영양을 듬뿍 채울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냄새 따라서 왔거든요. 아, 예, 그래요. 어떤 예. 걸 먹을 수 있어요? 통장어탕하고 구이하고 장어구이. 예. 장어탕이요? 네. 제가 장어탕은 많이 들어봤는데 통장어탕은 어떤 음식이에요? 아, 말 그대로 통통통 썰어갖고 빼치라 해갖고 한 통통통 썰어가지고. 통장어탕은 여수의 향토 음식인데요. 장어를 갈지 않고 토막을 내서 된장 육수로 끓여낸 게 특징입니다. 특히 이 집은 남해에서 잡아올린 바닷장어만을 사용해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드디어 통장어탕이 나왔습니다. 와, 양이 엄청 네. 많아요. 우와. 왜 혼자 드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와, 이무신 제대로 이렇게 한국도 되는데요? 얼굴 봐 보니까 일단 먹기도 전에 벌써 푸짐해요. 벌써 행복해요. 역시 여수 오면 이 부러워요. 밑반찬들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지금 기대되는 게 장어탕이랑 같이 먹을 멍게젓갈. 저 멍게젓갈 처음 보거든요. 처음 보시죠, 멍게젓갈. 멍게 진짜 좋아하는데 젓갈로 무쳐진 건 처음 봐서 너무 궁금해요, 맛이. 또 저게 입맛에 맞으면 진짜 밥도둑이거든요. 아, 입맛에 너무 맞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또 표정 와. 진짜네요. 멍게 시원한 뭔지 아시죠? 그 딱 입안 먹으면 입안 가득 그 바다향이 쫙 퍼지는 그 향긋한 향이랑 매콤한 일단 양념이랑 멍게 너무 잘 젓갈에도 어울려요. 밥 한 그릇 와. 뚝딱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맛있겠다. 일단 국물 먼저. 오, 근데 되게 맑게 깔끔하게 나오네요. 아, 엄청 시원해요. 된장 육수로 만드신 것 같은데 장어가 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원하다는 확실히 표현 나왔으면 국물이 끝났네요. 끝났죠. 국물이 시원하면. 이거 완전 그건데요? 해장인데요, 해장. 요즘처럼 한없이 나른해질 땐 보양식 생각이 절로 나잖아요. 여수의 통장어탕은 깊고 진한 국물은 물론이고요. 도톰한 장어살을 발라먹는 재미까지 있어서 식욕도 활기도 제대로 북돋아줍니다. 가시 같은 건 없었나요? 아, 가시가 있긴 한데 연하더라고요. 아. 원기 충전을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와, 진짜 몸보신 오늘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제. 이 구수하고 담백한 냄새에 이끌려서 온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해요. 코야 잘했어. 잘 따라왔어.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여수로 놀러 오셔서요. 정말 여수의 끝없는 매력에 한번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수 오면은 맛있는 음식도 많고 볼거리 즐길거리 너무 다양하니까요. 이번 주말 여수로 놀러 오세요. 환상적인 볼거리와 맛깔난 음식이 있는 곳.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 여러분도 여수에서 특별한 시간 보내보세요. 네, 봄에는 왠지 모르게 좀 잠이 쏟아지고 나른한데요. 이 통장어탕 한 그릇이면 춘곤증이 뭐예요? 어떤 입맛도 살아나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보는데 또 계속 군침이 다시 돌더라고요. 맞아요. 이 통장어탕 같은 경우는 장어가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갔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없고요. 정말 담백하니 맛있었습니다. 국물은 맑고 진한 게 사골 국물을 먹는 듯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봄철을 맞아서 나른하고 기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입맛이 없는데 이 통장어탕 꼭 먹어보고 싶네요. 네. 또 우리 한솔 씨가 처음에 갔었던 이 아쿠아리움이 여수의 대표적인 여행지 중에 하나잖아요. 이곳에서 신기한 해양 생물도 만나고 또 공연도 관람하고 또 특별한 전시까지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일석삼조 여행지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한 공간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는데요. 특히 영상에서 만나봤던 헬가 스텐첼의 전시 같은 경우는요. 아시아 최초로 열렸던 서울 전시회 인기에 힘입어서 여수에서도 2년 동안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 여행 떠나시는 분들은 잊지 않고 꼭 들러서 특별한 추억 쌓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다음 주 수요일 4월 10일이니까 총선이네, 총선. 잊으면 안 네, 되죠. 맞습니다. 바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의 투명한 선거를 책임진다.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그 어느 때보다 바빠지는 이곳.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및 국민 투표에 대한 투표, 개표 관리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등을 수행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잠깐 이야기. 예. 아니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니, 너무 좀 진지하고 엄숙해서 떠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좀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지금 뭔가 좀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네.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공간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이라고 하는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제 그런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제가 예방하고 단속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곳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은 정치관계법을 안내하고 예방 활동을 보조하는 등 선거 기간 동안 사이버상의 공정성을 책임지는데요. 특히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 증가하면서 올 1월부터는 AI 모니터링 전담반을 신설했습니다. AI 윤석열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너무 닮아서 놀라셨나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딥페이크에 관한 문제는 꽤 심각한데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좀 발견이 되었다. 좀 적발되었다 이런 표현이 좀 쓰는데 사례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이제 공직선거법에 그 딥페이크 영상에 관한 주문이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이제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위반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이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판단을 위협하고 또 이제 선거 질서를 크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지금 저희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서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AI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이런 선거운동이 이제 가짜 뉴스가 이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들입니다. 위반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선거 벽보와 공보물도 철저하게 관리하는데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5일 동안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벽보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이틀 안에 첩부를 마친 후 선거 당일까지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이제 선거 벽보가 부착되는 거 보니까요. 이제 좀 실감이 좀 납니다. 이 선거 벽보 관련해서 우리 시민분들 또 유권자분들이 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벽보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훼손 시에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됨을 시민 여러분들이 알고 인지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철거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철거 과정은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18시 이후부터는 벽보를 깨끗하게 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눈으로만 확인하셔야 합니다. 훼손하면 절대 안 돼요. 선거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투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투표일은 아닙니다만은 연습 삼아서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펜을 좀 준비했거든요. 펜을 이용해서 한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투표소에는 기표소 안에 미리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셔서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아유, 맞아요. 아유, 깜빡했네.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무효가 되세요. 큰일 날 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맞아요. 이거 있었구나. 오. 저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기표소에는요, 한 분씩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가세요. 투표소의 주의사항 첫 번째. 기표소에는 한 명씩 차례로 들어간다.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투표지를 촬영해서 SNS에 게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시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몰래 해도 안 돼요? 네, 당연히 안 됩니다. 투표소 주의사항 두 번째. 투표소나 기표소 내 촬영은 절대 금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투표지를 접은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함은 특수 봉인지를 활용해 철저하게 봉인이 됩니다. 그런데 봉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번 선거부터 새롭게 설치된 모니터라고 하는데 이건 대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까요? 지금 저희가 TV 화면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니까 이제 CCTV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이건 어떤 걸 보여주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모니터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우편 투표함 등 보관 상황 확인용 모니터입니다. 우편 투표함 등과 관내 사전 투표함은 각 선관위 청사 내에 별도 구획된 장소 내에 보관을 하고 해당 구역에는 CCTV, 보안 시스템, 출입 통제 시스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이렇게 시의원회 청사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지나다니시는 누구나 언제든지 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함 등은 3월 30일부터 관내 사전 투표함 등은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렇게 시위원회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정말 유권자도 그렇고 시민분도 그렇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선거, 깨끗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멀리서도 기표 연구가 한눈에 보이는 이 현장. 3월 중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동력 캠페인을 진행하던 모습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향한 진심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공원에 저희 기표연구 모양의 시설물을 설치를 했고요. 저희 이제 선거 기간에는 또 여러 캠페인 행사로 찾아뵙고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준비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졌을 때 민주주의는 꽃을 피웁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하세요. 네, 선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이 CCTV를 통해서 24시간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잘 보관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네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나 소중한 내 한 표 규칙을 잘 지켜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드시 투표소에 설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을 해야 하고요. 또 투표소 안에서는 어떠한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점 꼭꼭꼭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본선거는 4월 10일에 치러지고요.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한 표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분증 두고 와가지고 다시 집에 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역에 놀러 갈 때면은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향토 음식들이 있는데요. 바다를 끼고 있는 경남 마산에 가면 정말 반전 매력을 가진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직 경남 마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험상궂은 외모 뒤에 숨은 반전 매력의 음식 쏨뱅이, 일명 탱수를 넣어 끓인 탱수국인데요. 맛 따라 길 따라 오늘은 경남 마산으로 만여행을 떠나봅니다. 이름부터 특이하네요. 네, 탱수. 그러게요. 따뜻한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곳. 탁 트인 바다가 펼쳐져 시원하기까지 한 마산 어시장을 찾은 최원준 시인입니다. 저는 지금 마산의 마산 어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산은요, 내 고향 남쪽 바다라는 가곡파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렇듯이 이 마산은요, 진해만과 마산만을 잇는 아주 아름답고도 이 풍성한 수산물이 나는 바다가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봄이 오는 이 즈음에 이 진해만에 있는 여러 이 객들이 산란을 하러 몰려 들어옵니다. 이때
잡혀온 아주 풍부한 수산물들을 이 마산 어시장에 가져오죠. 그래서 이 마산 어시장에 온 김에 봄의 수산물들이 어떤 것들이 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제철 수산물이 반겨주는 곳이죠. 그래서 시장을 찾으면 지금의 계절을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 대단합니다. 이 뭐 잡어들이 아주 다양한 잡어들이 있네요. 요새 이런 뭐 다양한 그 물고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산에서 지금 봄철에 제일 맛있는 수산물들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봄철에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새꽃이 유명하거든. 아, 맞아. 예. 도다리에 정말 맛있는데요. 새꽃이는 빼채로 썰어 먹는 거. 고소하거든요. 뼈까지 가격이 도다리 이쪽 종류가 맛있겠고. 예, 그것도 숭어도 있고. 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보리숭어라고도 하고 개숭어. 이거는 일반 숭어들하고 이거는 참숭어, 밀치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덕도하고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예. 자, 그러면 이 생선을 딱 먹고 탕을 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될 건데 마산에서 유명한 건 이 생선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탱수라고 합니다. 아, 탱수. 아, 탱수가 탱수 말고 탱수가 있네요. 예, 여기 유명합니다. 와, 예. 맛있어요. 이게 지금 탕으로 하면은 마산에서 제일 맛있는 생선탕이지요. 아, 마산에서 제일 맛있는 유명한 아유, 그래요. 냄비 구멍이 날 정도 먹어요. 딸딸 끓여서 먹는단 말이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이거 얘는 비쌉니다. 이거 아주 험하게 생겼는데, 그죠? 맛은 잘 바른데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예. 이래서 반전 매력이라고 했나 봐요. 탱수가 지금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데 이 탱수가 왜 마산에 유명하고 왜 맛있습니까? 못생긴 고기의 맛이 우럭도 탕이 맛있거든요. 못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보다 더 못생긴 고기가 이제 이 탱수라는 고기. 탱수기 막아. 못생긴 고기가 맛있다. 예, 못생긴 고기가 맛이 있기 때문에 말한 것 같은데요. 우럭이나 뭐 이런 못생긴 고기들이 맛있다. 응, 나도 못생긴. 미인이시구만.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제일 못생겼다. 그래서 제일 맛있다. 제일 맛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탱수하고 해가지고 뭐 좀 맛있게 좀 먹든지 해야 되겠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탱수는 배는 하얗고 볼록하며 등에는 오돌오돌한 돌기가 있어 거칠고 큰 입으로 자기보다 큰 어류도 포식할 만큼 탐식성이 강한데요. 쏨뱅이나 삼식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탱수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합니다. 그중 마산에서는 국으로 끓여 먹는 마산 향토 음식 탱수국이 유명한데요. 거칠게 생겼지만 독은 없고 내장을 제거한 뒤 국으로 끓여 먹으면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맘때 뜨끈한 국물 한 입이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이 탱수를 또 다르게 즐길 수도 있는데요. 한 입에 쏙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한 뒤 새콤 달콤 매콤 달콤한 양념장을 입혀주면 무침회로도 맛볼 수 있습니다. 무침회 입맛 돋구는데 탱수 한 상이 맛있게 좋죠. 차려졌습니다. 이 탱수는요 원래 이제 마산 지역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원 학명은 삼색입니다. 삼색이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만큼 지역에마다 다양한 그런 이름으로 불리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주로 자주 듣는 이 이름으로는 삼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식이. 동네에서 끌렁끌렁하는 뭐 건달 총각들. 근데 보면은 뭐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좀 얼치기 같은 그런 친구들 우리가 삼식이랍니다. 겉은 험상궂게 생기고 또 보면은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은 아주 좋은 이 마산의 대표적인 그런 해장국이 있기도 합니다. 뽀얗게 잘 우러난 탱수국. 향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맛은 어떨까요? 생선국인데도 되게 맑네요. 맞아요. 먼저 국물 한 숟갈 맛을 봅니다.
궁금해요. 아주 짙은 생선 맛이긴 한데 너무 개운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매운탕을 해 먹습니다.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뭐 좀 얼큰하게 해 먹는 그런 맛인데 이건 아주 깔끔하고 개운합니다. 마산만 유일하게 탱수국에 이 모재기가 들어가니까 해초 향이 또 다른 이 생선국에 나는 살짝 이 생선 비린내 같은 걸 제대로 잡아주면서 아주 향긋한 바다냄이 함께 납니다. 시원한 맛으로 시작해 따뜻하게 속을 채워주는 탱수국. 생선 살맛은 어떨까요? 살이 찌릿찌릿질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생선살 향이 아주 푸푸한 향이 나네요. 냄새가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네, 이 간입니다. 탱수간이 아주 오렌지빛 나는 이 탱수간인데 생선의 포아그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아주 구수하고 포아그라. 짙은 그런 그러니까요. 어떤 맛일까요? 고소하겠죠? 느낌이. 국에 이은 무침의 이야, 맛은 제대로네요. 어떨까요? 봄의 상큼함이 입안 가득 느껴질 것 같네요. 여기에 탕수의 한 점이면 금상첨화겠죠? 아까 한솔 씨가 먹었던 불그라, 장어탕도 그렇고 네. 오늘은 좀 생선 특집인가 봐요. 뭐에 심술 났는지 개운하게. 네. 두 볼 탱탱 부어있다 탱수. 그래도 사람 속 잘 다스려 준다는 따뜻한 맘씨 통통하다 탱수. 봄날 마지막 겨울의 그런 이 느낌들을 다 떠나보내는 마지막 맛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뜻한 날이 옵니다. 그 이전까지 봄비가 오든지 이럴 때 어슬어슬할 때 마산 쪽으로 들리시거든 뜨끈한 탱수국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을 지지시는 것도 참 좋을 듯 싶습니다. 불그락 푸르락 무에 심술 났는지 두 볼 탱탱 부어있다 탱수. 그래도 사람 속 잘 다스려준다는 따뜻한 맘씨 통통하다 탱수. 오늘의 음식은 못생겼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누구보다 든든하게 채워주는 탱수국이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탱수국 이름 듣고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 탱수국 씨. 네, 근데 이게 쏨뱅이 뭐 삼식이로 불리는 생선이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각 지역마다 불리는 이름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근데 솔직히 근데 처음 봤을 때 진짜 못생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생선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정말 맛은 최고라고 하니까 정말 반전 매력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못생겨도 맛은 좋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저는 보면서 어머님이 그 냄비에 구멍이 날 정도로 먹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맞아요. 얼마나 맛있었어요. 네. 이 마산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니까요. 마산 여행 떠나신 분들은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지역 화재의 현장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난 주말 아름다운 봄날처럼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주말 광주 기독병원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마타나 오케스트라와 어린이 합창단이 선보이는 음악회인데요. 이번 공연이 펼쳐진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마타나 간장단인데요. 날씨도 지금 따뜻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우리가 공연을 통해서 환자들 위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힐링 연주회 드디어 시작합니다. 지휘자의 주도하에 아름다운 선율이 병원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저희도 잠시 감상해볼까요? 몸이 아픈 환자들부터 병원 방문객, 직원들까지 음악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엽고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둡기만 한 병원인데 노래하니까 훨씬 더 활기차고 애기들이 너무 귀엽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고운 마음씨가 담겨 더욱 감동을 선사한 마타나 음악회.
따뜻한 합창과 연주로 병원의 온기가 더해졌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봄 개편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생활 속 법률 상식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코너인데요. 네, 오늘 첫 시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하는 법에 대해서 윤범수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관련 피해들이 뉴스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 임대인들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하는 소위 갭 투자의 일환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반환할 의사 자체가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여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세 사기 관련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오늘 이 코너가 진짜 저를 위한 코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실제로 제가 내일 전세집을 알아보러 아, 가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세입자가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가장 주의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상식으로는 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해당 부동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등기부 등본은 크게 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분들은 이 갑구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갑구 부분에서는 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갑구에서는 이 소유권의 변동 날짜와 원인 등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소유권자인 것처럼 이제 임차인들을 속여서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위 대리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리인이쳐 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은 후에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이 대리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이 소유자 본인만 잘 확인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타깝게도 이 소유자 확인이 끝났더라도 이 본인 확인만으로는 이 사기를 막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등기부상 이 을구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이 근저당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근저당이 근데 사실 저 같은 일반인들은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저당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근저당은 쉽게 말하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네. 그 해당 부동산, 이제 주택 등의 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에는 먼저 설정된 이 근저당권이 있다면은 이 해당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넘어가게 된 경우에 이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 소유가 되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그 후순위, 선순위에 대한 네. 말을 좀 들었었는데 그 예. 우선순위는 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이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 방금 말씀드린 그 경매 절차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이 경매법원에서는 권리 발생의 선호를 따져서 이 변제를 누가 받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의 설정일이나 또 우리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 우선 변제권의 발생일이 어느 것이 먼저 이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네. 임대차보호법상 이 우선 변제권의 경우에는 이 흔히 말하는 대항력의 발생 요건인 이 주택의 점유와 전입 신고를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이 은행 등의 근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걸 네. 텐데 그렇다면 이 법적으로 세입자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안타깝게도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그 근저당권의 설정일과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의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근저당권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조금 임차인의 보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면서도 이 임차인의 전입 신고 이전에 임대인이 이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그런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것을 말소하는 것을 이 특약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으로 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우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도 꼭 가입을 하고 특약도 한번 잘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보증금 반환 보험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세 계약을 잘해서 2년 동안 좀 행복하게 살았어요. 네. 근데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 네. 새로운 이제 세입자가 예. 와야 돌려준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런 경우에는 우선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지를 옮기시더라도 이 방금 말씀드린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내지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재가 되게 된다면 이 신규 세입자로서도 이 임대인이 현재 이전의 세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내용 증명 또는 간단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법상 보증금 반환 청구해소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제가 좀 불안하면서도 그래도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걸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도 전세 사기는 좀 예방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끝으로 오늘 이 말씀해 주신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주의사항들 얘기해 주시죠. 네.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로부터 제공받는 일방적인 정보만을 맹신하시지 마시고 직접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이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조항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이 광주지방 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스페셜 MC 은미 씨랑 같이 하니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벌써 4월 10일 총선입니다. 오늘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내일이죠. 여러분들 벚꽃놀이 가시기 전에 꼭 사전 투표소 들리셔가지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도시락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도시락! 안녕!